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지. 오늘도 뭐 여전히 시장은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 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섹터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뭐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도 초반에는 뭐 상승 탄력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우수수 또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업종들도 전부 다 일대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수익 낼 수 있을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돈 되는 섹터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섹터를 주셨네요. 요즘 뭐 주식창만 보면 신경쇠약 걸리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상황인데 건강기능식품 섹터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질까요? 네. 우리가 보통 OEM, ODM 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패션, OEM, ODM 기업들도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탑티어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OEM, ODM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서 이 섹터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좀 느끼실 텐데 요즘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제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좀 꺼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짜서 드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좀 많죠.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들이 그걸 다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어떤 시장 규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6조 원이 조금 약간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게 몇 개의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국내 건기식 시장에 이제 과거에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가서 이 약사님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갖고 굉장히 특정 브랜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들을 비싼 가격에 샀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뭐 올리브영 가도 많이 팔고 다이소 가도 많이 팔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통 채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찾게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건기식을 이끌고 이제 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돼서 일단 ODM 수요도 긍정적이고 또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세 종목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하나씩은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종목을 어떤 종목들이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OEM, ODM 이렇게 하는 업체들인가요? 네. 일단 노바렉스를 준비를 노바렉스. 했는데요. 노바렉스 이름만 들으시면 무슨 바이오테크 같은 기업 같은 느낌이 좀 네네. 나긴 합니다만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1등이라는 프리미엄은 사실 어떤 섹터든 간에 다 받기 마련이죠. OEM, ODM 다 1등인데 지금 지난해에 생산량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생산을 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이게 113%라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4시간 돌리는 게 100%가 아니고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돌리는 게 이제 100%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일단은 더 돌리는 거죠. 일단 공장 자체가 1분기 기준으로 일단 100% 이상 공장 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럴 때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겠죠. 이제 증설인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 오송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7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한 작년에 3,500억 정도 생산했다라고 하면 제2공장 완공 시에
한 1조 원 정도까지 이제 어떤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콜마 B&H인데요. 콜마 B&H는 사실 이 건기식 오늘 준비한 기업들 중에 제일 안 올랐습니다. 나머지 두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콜마 B&H는 사실 시장에서 어떤 이슈되는 게 좀 있었죠. 이게 남매들끼리 너무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싸우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쳐서 이제 떠나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뭐 오빠의 완승으로 끝났죠. 실제로 윤상현 부회장의 완승으로 끝나는데,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이길 수밖에 사실 없는 게임이었죠. 콜마 B&H의 대주주가 콜마 홀딩스고,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가 윤상현 부회장이니까 뭐 사실 이게 뭐 게임이 안 된 싸움이죠. 아버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좀 힘을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 그 남매 간 경영 분쟁 끝나고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단독 경영 체제 들어가면서 이 콜마 쪽에 이제 한국 콜마 비롯해서 뭐 HK 이노엔, 이제 콜마 B&H 오늘 설명드리는 모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요. 이제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앞서서 말씀드린 노바렉스나 아니면은 코스맥스 MBT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경영권이 정상화되면 사실 조금 가장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콜마 B&H고,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최대 ODM이죠. 생산기지 구축도 해서 일단은 북미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 B&H와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코스맥스 MB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대장을 이제 노바렉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대장은 사실 뭐 실적에서 대장도 있을 수 있지만 주가에서 대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적 대장이 곧 주가 대장이 되지는 않는 게 이게 또 비정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MBT를 일단 최선호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콜마 B&H, 코스맥스 MBT, 이 화장품 ODM, OE 하는 기업들은 이게 건기식 ODM, OEM도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만드는 게 이제 생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일단 코스맥스 MBT를 고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 흐름이, 여러분들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차트 보시면은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네, 2분기 일단 실적 매출이 일단은 뭐 32%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뭐 240% 이상 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뭐 2분기 실적은 좋아도 발표 당일날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이벤트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그 실적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코스맥스 MBT가 만드는 것 중에 뭐 가장 유명한 하나 좀 되라고 하면은 뭐 센트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 공정이나 어떤 사업 구조 효율화로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을 팔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빚을 갚았고, 빚을 갚으니까 이자 비용이 좀 감소가 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요즘에 뭐 많이 쓰는 말로 뭐 12개월 선행퍼가 얼마냐, 뭐 삼성전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코스맥스 MBT도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을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6,2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MBT를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한 3개월치 쳐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가는 탄탄한 코스맥스 MBT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했고,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거 주셨을까요? 자, 날씨가 무덥습니다. 뭐 이제는 뭐 비도 오고 장마도 겹치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시장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이 테마성, 날씨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또 많이 들썩거리더라고요. 자, 무더위 관련주들 지금 뭐 더위가 이미 왔는데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더우니까 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앵커님 질문에 이제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봐도 이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몇 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한번 참고 삼아서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는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라고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이제 TV만 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무더위 때문에 이게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고 있는데 이것 날씨는 날씨긴 합니다만 또 주식시장 때문에 또 뭐 열도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일단 국내에 역대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중대 경보가 이제 얼마 전에 발령이 될 정도로 이제 그 더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K 주식시장 특징상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더위와 관련된 테마주들 최근에 막 상한가도 막 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이 무더위 관련 폭염 테마주 오늘은 어떤 것들이 또 움직이는지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파세코 준비를 좀 파세코,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파세코 종목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날렸다라고 표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22년도거든요. 22년도에 파세코가 영업이익을 15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뭐 적자 흑자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 158억을 내면서 시장에 파세코라는 종목을 이름을 각인을 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창문에다가 에어컨을 다는 맞아요. 것을 사실 아주 예전에는 이제 창문에 다는 에어컨이 많이 있었죠. 사실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실외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창문에 에어컨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창문형 세로로 생긴 에어컨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 내놓으면서 이제 파세코가 영업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뭐 LG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파세코의 어떤 독점을 좀 깨졌죠. 파세코는 실질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일화 같은 게 좀 있죠. 이제 중동에다가 난로를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그 전에는 일본 기업이 이제 중동 시장의 독점이었었는데 파세코가 이제 중동 사막에다가 난로를 팔았는데 사막에다 난로를 어떻게 팔지? 밤에는 이게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파세코가 이제 프랑스나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 지금 무더위 때문에 난리인데 올해 5월 달서부터 프랑스에 이 창문형 에어컨 수출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뉴스를 보면 이제 중국산 에어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테마성이고 이 더위라는 게 사실 뭐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덥기 때문에 지나가면 주가도 다시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더위가 계속되면 일단 파세코도 조금 퍼포먼스 있는 흐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던 기업인데 위닉스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한 초중반쯤에 홈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습기를 아마 그때 당시엔 가정에 제습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도 초에는. 근데 제습기를 처음에 런칭을 시키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좀 다시 좀 내려왔죠. 최근에 일단 뭐 늦장마라고 요즘에 표현할 정도로 장마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제습기 판매가 위닉스 기준으로 한 140% 정도 일단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단 뭐 수출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일단 고점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파세코, 위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또 장점일 수도 있긴 하죠. 최근에는. 근데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 테마가 한번 지나가면 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테마가 왔을 때만 한 번씩 좀 움직이는 한마디로 좀 어떤 테마주라는 어떤 그 주운 글씨가 써 있는 종목군들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위닉스 종목 어떤 시가총액도 많이 내려왔고 실적은 조금 더 좀 개선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닉스와 파세코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 그러면 이 폭염 무더위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파세코, 위닉스 너무 개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호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빙그레를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빙그레 최대 이슈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후에 그 어떤 그 자본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다 떨궈냈죠. 이제 최근에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혜태 쪽에서 이제 브라보콘 그다음에 빙그레 쪽에서 어떤 메로나 이런 것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음료 시장도 마찬가지고 빙가루 시장도
일단 이제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로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배당 확대랑 이제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도 전략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메로나가 이제 한 2년, 3년 전에 미국의 코스트코 런칭되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었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회사에서도 일단은 실적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진 주가를 이용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뭐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3,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뭐 주식시장 때문에 또 열도 받으시겠지만 이 관련된 또 테마주로 조금이라도 쏠쏠하게 저희가 용돈 벌 수 있는 수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